대한체육회가 17일 결국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걸었던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문제 삼았고, 한 극우단체는 16일 한국 선수촌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기기를 흔들며 시위를 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도 나서 이순신 장군 현수막이 부적절한 정치적인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IOC는 대한체육회의 해당 현수막이 전투에 참여하는 장군을 연상할 수 있기에 IOC 헌장 50조를 위반한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체육회 독도 문제 관련 항의에 제대로 한번 중재조차 나서지 않았던 IOC는 이번에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IOC의 철거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IOC는 직접 찾아와 철거를 요청하고 서면으로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IOC의 현수막 문구와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경기장 내 우기기 응원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철거하는 대신 IOC가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기기 응원을 금지하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우기기 응원 금지를 약속받은 것에 환호하며 이순신 현수막이 3가지를 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 대한체육회가 작정한 큰 그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중 첫 번째는 IOC가 허용했던 우기기 입장을 금지시키고 그 의미를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잘 몰랐던 일본인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12척에 일본배 133척이 깨졌다는 스토리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수막이 일본 내 논란이 되자 야후 재팬에서는 도쿄올림픽 화제의 단어에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어록으로 응원 문구를 만든 것을 보고 이런 것은 한국을 배우자라는 말이 나오며 한국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유력 언론 중국 신원왕은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 전쟁이고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운 일본이 말하는 반일 영웅이 아니라 항일 영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명 이순신 현수막은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검색 후 황급히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일본인들이 많아졌겠네요. 오, 고급지게 우기기 철수시켰네요. 찬사를 보냅니다. 명장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네요. 죽은 충무공이 산쪽발이를 잡았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선수촌에 팀코리아 범 내려온다라는 현수막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김보영 대한체육회 홍보실장은 해당 현수막은 체육회 직원들이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던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용맹스러운 호랑이를 내세워 선수단에 힘을 주고 싶어서 해당 현수막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나타내는 호랑이의 모습, 오른쪽 하단 옆에 그려진 2개의 꽃잎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꽃잎으로 그려져 있지만 분명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반발하며 항의했고, 이에 IOC는 독도 삭제를 권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순신 장군에 이어 범 내려온다는 현수막으로 일본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호랑이 그림 하단 아래 3개의 꽃잎은 제주도, 이어도, 대마도가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지 않도록 공지하고 선수촌 인근 호텔에 급식 지원센터를 개설하자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트집을 잡는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사토 마사이 참의원은 선수촌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자 국내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손님이 싫어하는 짓 하는 게 잘 대접하는 거냐, 뻔뻔해. 지들도 안 먹는 걸 누구 보고 먹으래. 먹을 수 있는 걸 쳐 가져오든가. 니네나 실컷 먹어. 2번, 3번 먹어. 지그들도 안 처먹는 걸 외국인들한테 강요하네. 닥쳤으면. 니네 후쿠시마산 먹어서 응원하자 챌린지 했다가 내부 피폭으로 의심되는 병 걸려 죽은 연예인도 있으면서 바랄 거 바래 좀. 방사능 오염된 음식을 먹이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또한 국내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산을 안 먹고 따로 급식센터를 차린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에게 평창에서 본인들이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일본은
한국을 못 믿겠다며 따로 급식센터를 차린 바 있습니다. IOC는 평창올림픽 때 역대 올림픽 중 음식과 관련해 선수들의 불만이 한 건도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한국이 선수촌 식당에 제공한 음식을 극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다양한 메뉴에 맛도 최고라고 평가받았지만 무엇보다 위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급호텔 출신의 담당자는 수질 관리가 어려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장의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쉽게 상하는 식재료를 배제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새우는 다른 식재료와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모든 메뉴는 조리 후 3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식약처와 신세계푸드 식품안전센터 직원들이 상주하며 수시로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의 위생을 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자국 내에서 공수해온 밥을 먹었습니다. 일본은 개막 전 국내 한 식당에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 사례를 이유로 한국 선수촌 식당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공수한 식재료로 일본 식당에서만 먹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한국의 후쿠시마산을 피해서 식당을 만드는 것을 비판한 일본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5일 앞두고 17일 현재 올림픽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는 17일 신규 확진자가 1,400명대가 나오며 6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곧 찾아올 폭염도 무시무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막일에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는 7월 들어 연이어 지진이 발생하며 도쿄올림픽 기간에도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도쿄와 수도권을 비롯해 후쿠시마도 관중을 포기했지만 미야기현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미야기 스타디움에 최대 10,000명의 관중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지진이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이 한 짓을 보면 도쿄올림픽이 망해도 싸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걱정된다며 그래도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은 평창올림픽이 망하게 기원했다며 이번에 자신들이 한 짓을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참가로 한반도의 모처럼 평화의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치 올림픽 때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자국인을 주한미군의 도움을 얻어 부산으로 직결시킨 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 대마도 현지를 시찰하고 수용 인원 및 식료품에 대한 조사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치졸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고 세계 언론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한국은 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이용해 훈련과 관광은 안전한 일본에서 하고 대회만 평창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객을 뺏어갔습니다. 또한 일본 니칸 스포츠 등 언론들은 평창은 너무 추운 곳이니 직접 관람 대신 TV로 보라고 말하며 직접 리포트를 보내 오후 7시 이후에 온도계가 영하 12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잠깐 나가도 손발이 얼었다고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회 당일쯤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영하 2에서 4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평창올림픽 때 한국에 있던 짓이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사전 합숙 중이던 우간다 선수 한 명이 16일 새벽 도망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간다에서의 삶이 힘들어 일본에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쪽지를 남겨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에 한국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탈출해라. 이상 쓸멍이었습니다.